자, 이제 레벨 2 가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무례수를 차례대로 A, B라고 하자. A가 B의 약수인, 이것도 이제 주사위 던지기는 하나의 어떤 변수 자체가 6가지나 되니까 주사위 던졌을 때 1부터 6까지 나오잖아.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주사위랑 첫 번째 주사위를 또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순서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그지? 36개나 하나하나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를 분류 기준으로 삼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딱딱딱 찾아나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표를 갖다가 그리는 것보다 빠뜨릴 위험이나 실수할 위험이 크니까 귀찮아도 표를 그리면 반드시 맞출 수 있다 했어요. A, B, 1, 2, 3, 4, 5, 6이고요. B도 1, 2, 3, 4, 5, 6입니다. 이렇게 표를 딱 그리면 그릴 때는 좀 귀찮은 듯 보이나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고. 자, 전체가 36가지라는 것도 한눈에 다 보이고 있고요.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A가 B의 약수다. A가 B의 약수란 말은 다른 말로는 B 입장에서는 A의 배수가 되는 거죠. B가. 이런 모두수의 약수니까 B는 이제 여기 다 동그라미 치니까 2의 배수만 동그라미 치면 이렇게 될 거고요. 3의 배수 동그라미 치면 3, 6 이렇게 될 거고, 4는 4, 5는 5, 6은 6만 되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36분에 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요렇게 이제 14개가 나온다라는 걸 발견했으니까 18분의 7, 요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네요. 자, 물론 뭐 하나를 분류 기준으로 삼아서 그놈의 배수되는 걸, 약수되는 걸 찾아가도 되겠지만, 그러다 보면 뭐 그날따라 컨디션이 나빠서 한두 개 빼먹을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요거는 정확하게 동그라미만 딱 잘 치면 되죠. 그리고 실수했나 안 했나 몇 번을 검증해봐도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을 거죠. 그죠? 표를 갖다가 그려서 완벽하게 맞춥시다. 2번을 갖다가 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여기서 문제가 끊었어. 분모는 그럼 10 콤비네이션 3 이렇게 될 거고, 꺼낸 공에 적혀있는 세수의 합이 짝수이고, 자, 세수의 합 뭐 이렇게 꺼낸 공 수 뭐 나름 세수의 합 A, B, C를 볼게요. 요게 이제 짝수고, 짝수고, 그 다음에 세수의 곱 A, B, C 곱한 게 이제 5의 배수일 확률.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할 이런 경우의 수를 분자에다 놔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 짝수, 홀수 더해서 짝수, 홀수가 나오면 2로 나눈 나머지로 저 숫자를 분류해보면 0이란 것은 짝수를 대변합니다. 2, 4, 6, 8 이렇게 될 거고, 1이란 건 홀수를 대변해요. 자, 이렇게 될 건데, 지금 보니까 일단은 특이한 게, 요거보다도 일단 이 5의 배수라는 게 좀 특이한데, 5의 배수는 곱해서 5의 배수 된다 만다는 인수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인수를. 적어도 일단 A, B, C 안에서 최소한 하나의 5의 배수라는 거는 5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럼 여기 5라는 인수 갖고 있는 놈에다 동그라미를 딱 쳐놓읍시다. 되시겠지?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놈 3개 더해서 짝수 된다 만다는 선생님이 나머지만 갖고 생각을 하라 했잖아. 3개가 다 짝수여도 되겠고요. 아니면 하나는 짝수고 2개는 홀수여도 3개를 다 더하면 짝수가 되겠지. 일단 이 놈을 분류 기준으로 삼아보면 이렇게 이 둘 중에 하나를 분류 기준으로 삼으면 그 와중에 또 요 밑에 걸 만족하는 놈들을 이제 구해가면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먼저 이거부터 처리를 하면 3개가 몽땅 짝수에서 곱해야 된다, 이 말은 그 짝수 중에 하나는 반드시 10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왜냐? 5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 밑에 있는 거 3개 곱한 것도 5의 배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지? 그럼 이 3개의 짝수 중에서 하나는 10으로 고정이 됐다, 무조건 곱해야 된다, 이 뜻이니까 셋 중에 하나가 얘가 10이라면 2개는 어디서 뽑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4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게 일단 짝수 3개 나오면서 곱해서 5의 배수 되는 경우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는 짝수 하나, 홀수 2개인데, 이때는 세부적인 분류가 또 들어가야 되겠지. 봐봐. 이 짝수가 만약에 10이었다면, 짝수 자리가 요게 10이었다면 이 2개는 홀수 중에 아무거나 뽑아도 되겠고, 이게 만약에 10이 아니라면 둘 중에 홀수 중에 하나는 무조건 5가 돼야 된다, 이 말 아니겠어요? 요거를 이해하면 된다. 요게 그러니까 10일 때와 10이 아닐 때로 분류해보면, 다시 세부적으로 요때는 얘가 반드시 10이니까 홀수 2개는 이 5개 중에 아무거나 뽑아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고. 자, 만약에 얘가 10이 아니라면, 요게 이제 10이 아니라면 어디서 뽑아왔다는 소리냐면 여기서 하나를 뽑았다는 소리겠죠. 4 콤비네이션이 4가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이때는 홀수 2개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5여야 돼, 그지? 5는 무조건 뽑혀야 되니까, 인수가.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요 4개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될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해보면 요거는 10가지가 나올 것이고 요거는 16가지가 나올 거고 요거는 6가지가 나올 거니까 요거를 다 더해서 쓰면 32가지가 됩니다.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세요. 15분의 4라는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짝수 3개 곱힐 때는 반드시 짝수 중에 하나가 10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곱해서 5의 배수가 되려면 5라는 인수는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나머지 2개를 여기서 뽑아오면 끝인 거고요. 자, 이때는 이 짝수가 10인 경우와 10이 아닌 경우로 다시 재분류 들어갔어요. 이게 만약에 10이었다면 이거는 홀수 중에 아무거나 2개 뽑으면 끝이고요. 이게 10이 아니라면 이 짝수는 요 4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고, 그리고 이 홀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5가 뽑혀야 되니까, 그지? 나머지 하나는 4군데 중에서 하나 뽑으면 된다. 요 뜻이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분류할 때도 더하기 빼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했으면, 그 다음에 밑에 5의 배수는 다시 동그라미를 다시 치는 이런 센스, 이런 센스를 배우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3번 문제 또 가봅니다. 2번하고 3번, 이거 정말로 진짜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3번 한번 볼게요. 주머니 A에는 0, 1, 2, 3, 4. 자, A라는 주머니 보니까 0, 1, 2, 3, 4. 이런 A라는 주머니가 있고, 자, B라는 주머니를 보니까 B라는 주머니는 5하고 6하고 7. 이런 3개의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C라는 주머니. 여기는 8하고 9. 이런 2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주머니 ABC에서 각각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낼 때, 여기서 문장을 끊었고, 그 카드를 각각 ABC라고 가져있으니까 여기서 한 장 꺼내는 방법은 5가지고요. 여기서는 3가지, 여기서는 2가지. 이게 전체의 경우의 수입니다. 자, 이때 A를 1의 자릿수라고 했고요. B를 10의 자릿수, C를 100의 자릿수라고 할 때 이 세 자리 자릿수가 6의 배수가 아닌 3의 배수가 된다. 자, 이제 배수 판정법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하면 2의 배수는 어떻게 판정을 하는 거죠? 이 1의 자리가 짝수로 끝나면 되는 것이고, 자, 3의 배수는 어떻게 판정을 하는 겁니까? 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되는 것이고, 그치? 4의 배수는 어떻게 판정을 하는 거죠? 요 끝에 2자리 보이죠? 요 2자리. 요 2자리 자체가 00으로 끝나거나 00. 왜냐하면 4의 배수는 100이면 무조건 4의 배수가 되기 때문이죠. 100이면 00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요 2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자체가 4의 배수면 전체가 4의 배수 되는 거죠. 자, 5의 배수는 어떻게? 여기가 5, 0 이런 걸로 끝나면 5의 배수가 되는 거고, 그치? 6의 배수는 2하고 3의 공배수니까 여기가 짝수로 끝나면서, 즉 2의 배수도 되면서 3의 배수도 되는 게 6의 배수 아니겠어요? 여기가 짝수가 되면서 이 세 자, 각 자리 숫자의 합이 또 3의 배수가 되기만 하면 6의 배수 되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 한번 봐봐요. 6의 배수가 아닌 3의 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써볼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요게 3의 배수가 되는데, 단 A는 홀수여야 되는 거죠. 왜? A가 만약에 짝수면 2의 배수도 돼버리니까 결국 2의 배수, 3의 배수 하면 6의 배수 돼버리잖아요. 지금 문제에서 6의 배수가 아닌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는 홀수이지만 3개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면 요거는 그냥 3의 배수만 되는 거죠. 6의 배수는 안 되고. 그거 지금 위에다 올리란다, 여기다가. 자, 그러면 결국은 더해서 3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더해서 짝수가 된다, 홀수가 된다, 내지는 더해서 3의 배수가 된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다, 요런 따위 문제가 나오면 항상 여기 있는 이런 놈들을 뭘로 분류한다고요?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합니다.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이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요거는 3의 배수를 대변하는 거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놈을 대변하는 거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놈을 대변하는데, 더해서 뭐의 배수가 된다 내지는 더해서 뭘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 된다, 이런 문제들은 왜 나머지끼리만 계산하면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3으로 나눈 몫이 L이고 나머지가 1인 놈과 3으로 나눈 몫이 P고 나머지가 2인 놈을 더하면 결국은 얘들 둘이 더한 건 어차피 3의 배수가 될 거니까, 그지? 그럼 1하고 2 더한
요 나머지 길이의 연산이 이거 전체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 되는지에 관여하는 유일한 놈이란 말이야. 즉 앞에 있는 이런 놈들끼리는 더하면 무조건 3의 배수가 돼버리니까 결국은 나머지끼리 더한 놈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 전체의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결정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는 나머지끼리만 계산해보면 된단 거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머지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놈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놈을 더하면 나머지끼리만 더해보라고 3 되잖아. 그럼 3의 배수 되는 거야. 3의 배수.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놈,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놈, 두 개 더하잖아. 4 되잖아. 나머지끼리만. 4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놈 된다는 뜻인 거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는 결국은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A 1의 자리는 지금 홀수여야 된다 했으니까 요 A는 여기서 뽑은 거니까 1 또는 3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A 자리를 분류 기준으로 삼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요 3개 더해서 3의 배수가 된다 만다 할 때 A는 분류 기준이니까 고정될 거니까 B, C의 합이 일단 중요한 거니까요. B는 여기서 뽑히고 C는 여기서 뽑히니까 요 숫자들 밑에 3으로 나눈 나머지만 써보자 말이야. 3으로 나눈 나머지만. 요거는 3으로 나눈 나머지 2고 요거는 빵이고 요거는 1이죠. 자, 빵이라는 게 3의 배수 말하는 거야. 요거는 3이 6이니까 2고 요거는 빵이죠. 자, 요렇게 딱 써놓고 생각을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봅니다. A는 홀수여야 되니까 A가 이제 1일 때 하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A가 3일 때로 분류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여기다 그냥 바로 쓸까? A가 1일 때 하고 A가 3일 때는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고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더해주면 끝이죠. 배반 사건이죠. A가 만약에 1이면 결국은 요거 3개 더한 거 중에서 여기 3의 배수인데 여기가 1이라는 소리니까, 그지? 그럼 이때는 B 더하기 C가 3K 요거 1 넘어가면 빼기 1인데 이게 뭔 말인지를 잘 봐봐. 이게 결국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 돼야 된다는 뜻이잖아. 여기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면 나머지가 항상 2 되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 자, 그러면 B, C를 더해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 되는 놈을 찾아보면, 자, 봐봐. 나머지끼리만 연산한다. 2하고 0등 이렇게 두 개 더하면 2 되잖아. 맞죠? 그 다음에 0하고 2도 해도 2 되니까 두 가지가 있네. 두 가지. 그럼 여기서 두 가지라고 써. 여기다 쓰면 두 가지.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3이면, 자, 여러분, 이게 3이면, 3이 넘어가면, B 더하기 C는 뭐 되냐면, 3K-3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국 3의 배수 된다는 뜻이잖아. 3의 배수. 3의 배수. 자, 3의 배수는 2하고는 더하면 3의 배수 되는 경우가 없죠. 있죠. 0하고는, 0은 더하면 3의 배수 되네. 0하고 0. 그리고 1하고 2 더해도 3의 배수가 되네. 오케이. 한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얘도 두 가지네요. 이렇게. 나머지끼리만 나오면 된다. 자, 2랑은 여기 더해서 3의 배수 되는 게 없었지만 0은 있죠. 0. 1은 있죠. 2랑 더하면 3의 배수가 되네요. 두 가지. 자, 그러면 계산을 하면 30분의 4니까요. 15분의 2.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더해서 3의 배수가 된다, 안다 나오면 그 3으로 나눈 나머지로서 분류한 다음에 나머지끼리만 가지고 연산한다. 요거를 잘 배워 놓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봅니다. 4번. 자, 이 4번 문제도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조 나누기 이렇게 살짝이 들어가 있는 문제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내용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는 6가지죠. 1부터 6까지인데 사건은 부분집합인데 사건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전체 이렇게 딱 하놓고 여기 지금 이제 이런 조건들은 확률적인 조건으로 나와 있는데 말이야. 지금 나보고 구하는 건 경우의 수 아니야? 그러면 이 확률적인 이야기를 경우의 수적인 이야기로 바꿔치기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 원소의 수가 6개죠. 지금 확률적인 요 조건들을 전부 경우의 수적인 조건으로 바꿔보고 있습니다. A라는 사건이 있고요. B라는 사건이 있는데 문제에서 합사건의 확률이 1이다. 이 말이 뭔 말이야? 요 합집합 안에 이 원소 6개가 전부 다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6분의 6에서 1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곱사건은 6분의 1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 원소 개수가 1개 들어가야 6분의 1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이네, 그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PA보다 PB가 많다. 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이 B집합이 원소 개수가 더 많아야 된다. 이 뜻이죠. 자, 해석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지.
자, 문제에서 이제 확률을 구해보는데 경우의 수를 참 구하라는 건데, 그럼 일단은 이 6개의 원소가 1, 2, 3, 4, 5, 6인데, 그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6개 중에 여기 한 개, 누굴 갖다 놓을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지? 그러면 그게 6 콤비네이션 1입니다. 자, 여기다가 누굴 갖다 놓을 것인지 결정하는 방법, 6 콤비네이션 1. 그래, 뭐 숫자를 여기가 뭐 4라는 놈이 왔다. 여기 개수, 여기 지금 쓴 거는 개수야. 알겠지? 개수 한 개. 동그라미 칠까요, 그냥? 한 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여기 왔던 원소가 만약에 뭐 4라는 원소가 왔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5개가 남아 있는데 그 5개를 여기에만 배치를 해야 돼. 여기는 못 들어가. 5개 중에서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어. 그거 왜 그렇다? 여기 봐. 합사건의 확률이 1이란 말은 요 바깥쪽에는 절대 원소가 하나도 없다는 소리거든요. 따라서 이 남아있는 5개를 여기에 배치하면 되는데 단 B라는 원소 개수가 더 많아야 돼, 무조건. 자, 그럼 개수다. 지금 선생님 쓴 거 개수. 자, 5개가 남아있는데 이걸 B 쪽이 더 많게, 여기는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쪽이 더 많아야 돼, 무조건. 그럼 어떻게 나누면 되겠니, 5개를? 2개, 3개로 쪼개도 되고요. 또는요, 1개, 4개로 쪼개도 되고요. 또는요, 1개, 5개로 쪼개도 상관이 없죠. 자, 2개, 3개, 1개, 4개, 1개, 5개. 이렇게 하면 B가 어차피 더 많으니까 다 만족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써볼게요. 5개를 2명, 3명, 2조로 나누는 방법이니까 5 콤비네이션 1을 저기다가 보내면 남은 3개는 사실은 여기 갈 거니까 3C, 3은 안 써도 된다는 거 알겠죠, 요거? 안 쓰겠습니다. 자, 요 경우가 요 1번 경우고요. 자, 이제 2번 경우는 자, 여기 5개 중에 하나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남는 4개는 자동적으로 여기 가겠죠. 그래서 5C 1 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왜 더하기입니까? 분류잖아요, 분류. 요 경우와 요 경우는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더하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곱하기예요? 그 각각마다 여기 한 명 배치하는 방법 전부 동일하게 61가지니까요. 되고 있지? 자, 2번이든 1번이든 3번이든 간에 여기 하나를 갖다 놓는 방법은 전부 동일하게 이거니까 이건 묶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럼 이 경우는 5개 중에 1개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니까 나머지 전부 여기 가야 되니까 그냥 계산 안 해도 한 가지죠. 이렇게 스케일.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겠네요, 이제. 5개 중에 2개를 여기다 갖다 놓고, 5개 중에 1개를 여기다 갖다 놓고, 5개 중에 1개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남는 놈들은 자동적으로 여기 간다라고 생각해서 뒤에 안 썼습니다, 그지? 이해가 되고 있니? 그럼 이제 선생님하고 질문해보자. 만약에 지금 이 문제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말이야, 이 남아있는 원소 개수가 5개가 아니고 6개여서 사실은 여기 있는 요 원소 개수와 원소 개수가 똑같아지도록 놔두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요거를 여기 3개 갖다 놓고 여기 3개 갖다 놓을 때 이때는 6C3 곱하기 3C3 요건 안 써도 된다 했다. 나누기 2팩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빨리 한번 대답해봐. 나누기 2팩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해야 돼. 왜냐하면 이 두 개가 조 이름이 있잖아요. 구분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 곱하기에 의해서 요렇게 간 거하고 요렇게 간 거 달라진다라는 게 지금은 정상이야. 달라져야만 하는 상황이야. 이 집합 A, B가 이름이 있잖아. 이름이 조 이름이 있잖아. 그러면 원래 요렇게 갔을 때랑 요렇게 갔을 때 달라지는 게 정상이라고 이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끝내야 돼. 나누기 2팩 하면 안 돼. 자꾸자꾸 생각해. 참고로 그냥 요거는 이 문제랑 관계가 없었지만 다시 한번 연습시킨 거야. 자, 어찌됐건 요거 계산하면 요건 6가지고요. 요건 10가지. 요건 5가지, 1가지 이렇게 될 거니까 16, 6 곱하기 16이 정답이니까요. 정답은 96가지가 되겠습니다. 96. 자, 4번이었고 이제 5번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문제가 뭐 집합 다시 확률 제일 처음이다 보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자, 5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총 6개 팀이 참가한 어느 공연에서 악기 연주 하는 팀, 요거 이제 A팀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춤을 추는 팀 B, C 팀이 있고요. 노래하는 팀 D, E, F 팀이 있대요. 자, 보니까 쭉 차례대로 공연하는데 임의로 이 6개의 팀을 쭉 일렬로 나열할 때, 그지? 다음 조건에 맞게끔 만족하는 공연하는 확률은 물었어요. 춤을 추는 2개의 팀은 공연 순서가 이어진다? 이건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고요. 노래하는 3팀 중에서 2팀만 공연 순서가, 이 중에서 어떤 2팀은 붙어 있고 나머지 한 팀은 떨어져서 공연해야 된다, 이 뜻이네, 그지? 자, 그러면 결국은
요거 일단은 전체 분모의 가지수는 말입니다. 요거 6팩토리얼이겠죠. 이거를 쭉 나열하는 순서대로 공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이 노래하는 세 팀 중에서 어떤 두 놈이 붙어 있을지부터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두 놈이. 그걸 3콤비네이션 2라고 하고 이 두 놈이 붙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상황이 A랑 그 다음에 B, C랑 D, E랑 F가 이렇게 있는데 얘 붙어 있고 얘 붙어 있는데 이 두 놈은 서로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까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웃해도 되는 놈부터 일단 나열을 해놓고 이웃하지 말아야 될 놈을 그 사이사이에 끼운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잖아. 그치? 그러면 얘부터 나열합시다. 먼저 이거를 두 명처럼 보고 2팩토리얼 이렇게 나열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요 동그라미 안에서 요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죠. 2팩토리얼. 자, 그러면 여기 A하고 B, C가 됐다 딱 매치가 됐다 치면 요 두 덩어리가 여기 일단 들어갈 수 있어야 되니까, 그지? 이 두 덩어리가 3P2니까 그러면 3 곱하기 2라고 하겠습니다. 자, 아직 안 끝났어. 조심해야 돼. 만약에 D가 여기 가고 여기가 F가 들어갔으면 요 안에서 요 둘이 자리 바꾸는 거 요거 놓치면 안 되지. 곱하기 2. 자, 그래서 요 한 덩어리처럼 볼 때는 항상 그 마지막 그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걸 꼭 고려해야 된다는 걸 놓치면 안 돼. 이런 걸 놓치면 문제에 틀리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고요. 6팩은 6 곱하기 5팩 120이라고 써놓고, 자, 계산 한번 해보면 요거는 16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는 9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산소리 이거 선생님 해야 되나? 할게 그냥 한번 해보자. 보이는 대로 할게요. 자, 요거는 보니까 자, 4로 할게 그냥 요렇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요거는 보니까 자, 12, 밑에는 60이니까요. 5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요 밑에는 60이고 12니까 5분의 1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계산은 뭐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요거는 일단은 좀 주의해야 될 게 요거를 한 명처럼 봤을 때 나열한 후 그 안에서 다시 둘이가 자리 바꾸는 걸 항상 까먹어서 이 문제 많이 틀리거든요. 항상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된다 할 때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한 명처럼 보고서 한 덩어리처럼 보고서 나열한 후 그 안에서 둘이를 자리 바꿀 수 있다는 걸 맨날 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 틀리는 거야. 그 밑에 6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여러분. 6번 문제도 잘 보세요. 이거랑 좀 전에 쌤이 강조했던 거 실수할 위험이 6번에도 있어요. 6번 한번 보면, 자, 숫자 1, 2, 3, 4, 5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를 한 번씩 이용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2가 적힌 카드가 1이 적힌 카드와 1이 적힌 카드와 3이 적힌 카드 사이에 2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고, 혹은 3이 적힌 카드와 2가 적힌 카드 사이에, 자, 문제 맞죠? 1과 3 사이에 2가 적힌 카드가 1이 적힌 카드가 맞고 3이 적힌 카드가 2와 4 사이에, 자, 요렇게 딱 이제 들어가야 된다. 지금 상황이 요런 상황이야, 그지? 요런 상황이야. 자, 이렇게 나열할 확률은 없는데, 일단 분모는 일렬로 나열할 때 그랬으니까 5팩토리얼이 되겠고요. 자, 그럼 요 사건을 그냥 A라는 사건이라고 하고, 요 사건을 B라는 사건이라고 하면, 5와는 합사건이니까, 지금 나보고 요 합사건의 경우의 수 구하라는 건데, 자, 먼저 NA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요건 차분하게 가볼게요. NA는 5개를 나열을 하는데, 5개 나열하는데 1하고 3 사이에 2가 있다. 이 말은 어찌됐건 1, 2, 3이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1하고 3 요 사이에 2가 들어가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1, 뭐 4, 2, 3, 5 이러면 1하고 3 사이에 2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경우는 이런 걸 만족하는 거예요. 되겠지? 근데 선생님이 요 세 개가 이렇게 대소관계가 딱 정해져 있을 때는, 자, 봐라. 1하고 3 사이에 2가 끼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노? 이 5군데 중에서 이 세 놈이 들어갈 자리부터 골라봐. 이렇게. 그러면 얘 이렇게 골랐으면 여기에 1, 2, 3
1, 2, 3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그리고 남는 4하고 5를 여기다 나열하는 방법 2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맞죠? 큰일 난단 말이야. 이대로 끝내면 큰일 나. 지금 문제에서 1하고 2하고 3이 1하고 3 사이에 2라고 했지 반드시 1 옆에 2 1 뒤쪽에 2 뒤쪽에 3이 아니잖아. 즉 이 1하고 3은요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조심해야 돼. 무슨 말이라고? 2가 1하고 3 사이라고 해서 반드시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나와야 되는 게 아니잖아. 3하고 1은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걸 놓친단 말이야 맨날. 1하고 3은 지금 대소관계가 정해진 게 아니야. 그냥 1이 이렇게 있고 3이 여기 있고 아니면 3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든 2가 그 사이에 오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여기서 1하고 3은요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1하고 3은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요거 놓치면 끝장이에요. 아시겠지? 이런 걸 좀 주의를 해라. 그럼 요거 계산하면 요거 52니까 10 곱하기 40이지 40. 그러면 여기 있는 요 2, 3, 4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면 얘랑 경우의 수가 같을 때니까 40이고 자 빼기하기를 이제 요거하고 요거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잘 봐. 요거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면 1하고 3 사이에 2가 있고 2하고 4 사이에 3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1, 3이 여기 있고요. 여기 2가 있었다 치면 2하고 4가 이렇게 있으면 1하고 3 사이에 2가 있고 맞죠? 1하고 3 사이에 2하고 4 사이에 3이 있다. 둘 다 만족하잖아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잖아요. 그럼 5는 어디 있어야 되나? 5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5는 있을 수 있는 군데가 5군데죠. 그래서 여기다 5개라고 쓰면 또 큰일 납니다. 대학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 4하고 2, 4는 대소관계가 정해진 게 아니니까 누가 앞에 오고 누가 뒤에 있고 정해진 게 아니야. 그냥 이놈과 이놈 사이에 얘가 있고 이놈과 이놈 사이에 얘가 있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되잖아요. 이런 것도 되죠. 그러면 2하고 4 사이에 3이 있고 3하고 1 사이에 2가 있잖아요. 됩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도 5는 하나, 둘, 셋, 넷, 5군데 갈 수 있으니까 이게 곱하기 2죠. 마찬가지로. 자, 요런 걸 갖다가 맨날 놓쳐서 문제를 실수한단 말이야. 1과 3 사이라는 말이 1하고 3은 언제든지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2하고 4도 언제든지 자리를 바꿀 수가 있고. 이해가 되나? 그럼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놈은 이런 라인하고 이런 라인 두 가지 경우가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마지막에 5는 하나, 둘, 셋, 넷, 5군데 중에서 한 군데 들어가면 된다는 거지. 따라서 여기서 5가지, 여기서 5가지 합쳐서 10가지예요. 자, 요게 유일하게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120가지고요. 80에서 70인가요? 약분하고 나면 12분의 7,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요거 조금 실수할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답이 12분의 7 맞겠죠? 답이 체크가 안 돼가지고 몇 번이냐면 6번에 맞습니다. 자, 이제 7번 한번 가볼게요. 7번. 1부터 10까지 자연수 안에 적혀있는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5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이 8 이하. 자, 일단 한번 써볼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렇게 숫자가 10개가 있는데 그래? 이 10개 중에서 임의로 5개의 공을 꺼낸대요. 이때 꺼낸 공 중에서 제일 최소값하고 최대값 요거 두 개의 합이 8 이하거나 11 이상. 이게 합이 8 이하거나 11 이상. 자, 요거를 이제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일단은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했잖아. 어떤 수의 합이 뭐 이하거나 뭐 이상 나오면 범위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러면 항상 이 5개 중에서 제일 작게 5개를 뽑으면 이렇게 뽑는 거고요.
제일 크게 5개를 뽑으면 이렇게 뽑는 게 제일 큰 건데, 그러면 이때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의 범위를 구해보면 1하고 5 더한 게 제일 작을 것이고 6하고 10 더한 게 제일 클 거니까 어찌됐건 여기서 말하는 5개 뽑은 거 중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 그놈의 범위는 6에서 16 사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가장 작게 5개 뽑은 거하고 가장 크게 5개 뽑은 거 중에서 최소 최대로 합한 거 1 거니까, 그지? 그런데 문제에서 여기서 중간에 어딘가 8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8이 있을 것이고, 요 중간에 어딘가 10이 있을 것인데, 잘 생각을 해보면 11이 있을 것인데, 결국은 8 이하라는 말은 8 이하는 6일 때랑 7일 때랑 8일 때가 될 것이고, 그지? 이거를 계산하려면 NA를 계산하려면 그 값이 6일 때나 7일 때나 8일 때 계산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는요 11 이상이니까 11, 12, 13, 14, 15, 16 이걸 다 계산해서 그걸 더해줘도 되겠지만 항상 합사건은 취사 선택해야 된다 했잖아. 지금 이거를 다이렉트로 가려니까 6, 7, 8 고려해서 NA를 구해야 되고 11, 12, 13, 14, 15, 16 해서 NB를 구하려고 했더니만 너무 중노동이잖아. 그러면 반드시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여사건이 떠올라야 돼요. 결국은 8 이하거나 11 이상의 여사건은 요 사이에 껴있는 9일 때랑 10일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9일 때랑 10일 때. 이해가 되고 있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5개를 동시에 꺼내는 전체 경우의 수는 요거는 10 콤비네이션 5가 될 거니까 분모는 이렇게 써놓고, 분자는 그 5개 합 중에서 제일 큰 거하고 제일 작은 거를 더했을 때, 제일 작은 수와 제일 큰 수를 더했을 때 9가 되는 경우와 10이 되는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요 위에 올리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제일 작은 수, 요거는 미니멈이라고 할까요? 미니멈, 맥시멈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를 2개 딱 더해가지고 2개 더해서 9가 되는 경우하고 미니멈, 맥시멈 딱 더해서 요게 10이 되는 경우, 요 2개를 따로따로 한번 구해보는데, 자, 이게 만약에 1이고 이게 8이었다. 그럼 이 소리가 뭔 소리지, 여러분? 5개 중에서 제일 작은 수가 1이었고 제일 큰 수가 8이란 거는, 그럼 나머지 3개는 어디서 뽑아줘야 되는 거야? 2부터 7 사이에서 뽑아야지. 2부터 7 사이에서. 왜? 이거보다 더 크고 이거보다 작은 놈에서만 뽑아야 되니까, 그지? 2부터 7까지 몇 개고? 2, 3, 4, 5, 6, 7 6개죠. 이 경우는 그럼 6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되는 거고요. 얘들 둘이 합쳐서 5개가 되는 거니까요. 1, 8일 때는 이렇게 될 거고 2, 7도 되죠. 그러면 이때는 제일 작은 수가 2고 제일 큰 수가 7이니까 2하고 7 사이 3부터 6까지 가요. 3, 4, 5, 6 요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건 계산하면 20이고요. 요건 계산하면 4니까 결국은 여기 24가지가 나오고, 이 경우하고 이 경우는 배반 사건이니까 그냥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요거는 10 되는 경우가 1, 9도 있고요. 2, 8도 있고요. 3, 7도 있고요. 4, 6도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5개를 뽑아야 되니까 4하고 6 사이에는 숫자가 5 하나밖에 없어서 5 하나 갖고 5개를 못 만들어야 되잖아. 이거하고 이거 그 사이에 최소한 3개는 더 있어야 되면 이 탈락이야. 이것도 3하고 7 사이에 4, 5, 6, 요거는 있네. 요거는 4하고 5하고 6을 딱 뽑으면 얘들까지 합쳐서 5개가 나오니까 요거는 한 가지 되겠습니다. 한 가지. 4, 5, 6을 바로 뽑으면 될 거니까요. 2에서 8 사이 숫자는 3, 4, 5, 6, 7 5개가 있고 그 중에서 3개를 더 뽑아주면 8가지 5개가 되는 거니까 5C3이죠. 요거는 마찬가지로 6C, 다시 7C3이죠. 7C3 2부터 8까지니까 7개잖아요. 9개 중에 2개 뺐으니까 7개. 자, 7C3 요거 계산하면 35가지가 나오고 요거는 5C2니까 10가지, 요거는 1가지. 맞죠? 여기다 11을 더하면 46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가지수를 빼주면 됩니다. 요거 지금 계산을 하면 여러분 18분의 5가 나와서 1에서 18분의 5를 빼면 18분의 13이 정답입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했던 이야기 잘 기억하세요. 자, 합사건이라는 거는 항상 취사 선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걸 다이렉트로 구하려면 8 이하는 8, 7, 6 11 이상은 11, 12, 13, 14, 15, 16까지를 계산해야 되니까 너무 복잡하고요. 경우의 수가 많았잖아. 그럼 본능적으로 여사건이 떠올라야 돼. 그러면 9하고 11대만 빼면 나머지 우리가 요구하는 이게 남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 모든 행동의 시작점은 뭐였어요?
저런 어떤 수 두 개 더한 놈의 범위를 관찰할 때는 항상 그 두 개 더한 놈의 최소 범위와 최대 범위를 먼저 찾아보는 습관. 이것이 이걸 가능하게 만듭니다. 5개 뽑은 것 중에서 제일 작은 5개 뽑았을 때가 얘고 제일 큰 5개 뽑았을 때가 얘니까 그때의 최소 최대 합이 최소 최대 합들 중에서의 최소고 제일 큰 거 중에서의 최소 최대 합이 최소 최대 합들 중에서의 최대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값이 6과 16 사이에 나올 것이라는 걸 미리 꿰고 있어야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한 놈의 범위 묻는 문제는 일단 그 범위가 어느 범위에서 형성될 수 있는지부터 따지는 습관.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이게 돼야 일단 뭐 여사건이고 나발이고 쓸 거 아니야. 그지? 이해가 되고 있죠? 꼭 좀 기억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번을 마무리해 봤고, 자, 이제 8번을 한번 가보는데, 8번. 자, 이제 원순열 문제입니다.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의자가 있다. 이 6개의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할 때 서로 마주보는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 곱이 6의 배수가 6이 되지 않도록 이라고 했네. 1, 2, 3, 4, 5, 6이니까 곱이 6이 되는 경우는 1, 6이고요. 그 다음에 또 2, 3도 있죠. 요거를 일단 마주보면 안 된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할게요. 지금 문제에서 요거를 A라는 사건이라고 하고 이걸 B라는 사건이라고 하면 마주보지 않는 사건을 대변합니다. 지금 위에 분자에 올라갈 놈은 6이 되지 않도록이라는 말이 A 그리고 B를 동시에 만족하는 요 경우의 수를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로서 나누라 이런 이야기 같아요 지금. 자, 이거 2개도 마주보면 안 되고 이거 2개도 마주보면 안 된다 이런 말인데 결국은 일단 이렇게 딱 써놓고 보니까 일단 분모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6개를 원탁에 일단 나열하는 방법을 5팩토리하니까 120까지인데 분자는 이거단 말이야 이거. 그럼 1, 6을 마주보지 않고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딱 써놓고 1, 6을 마주보지 않게 만드는 상황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와중에 또 2, 3도 마주보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아 못할 것 같아. 느낌이 못할 것 같다고. 근데 오히려 마주보게 만드는 거는 별거 아닐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지? 요럴 때 이제 여사건이 또 올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놈의 여사건은 뭐냐 이거야 도대체. NA 교집합 B의 여사건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거 아니니까 NA의 여사건 요거잖아요. 자 따라서 전체 1에서 결국은 요렇게 될 확률을 갖다가 빼기만 하면 얘가 여사건이 바로 그러니까 얘를 빼면 요 안에 있는 요놈 나온다는 거지. 요거 나온다는 거지 요거. 자 한번 헷갈리는 사람은 봐라. 요거 전체 집합에서 요거를 빼주면 요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면 요게 이제 요놈의 여사건이니까요. 자 확률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거를 NS로 나눴을 때니까 NS로 나누면 1에서 요거 발생할 확률을 빼주면 된다 이야기니까 여기는 요놈이요 여기 들어갈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말로 한번 만들어 보면 A의 여사건은 요거는 이제 봤으니까 지우겠습니다. A의 여사건이란 건 뭐냐면 결국 1하고 6이 마주 본다는 거예요. 마주 본다. B의 여사건이란 건 뭐냐면 2하고 3이 마주 본다예요. 자 그러면 이거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 2, 3, 4, 5, 6 중에서 1을 여기다가 딱 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했습니다. 한 가지예요. 그러면 100% 6이 마주 봐야 되니까 6이 여기 오는 경우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조건 여기 와야 되니까. 그러면 1하고 6이 자리를 잡으면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잖아요. 1하고 6이 자리 잡으면 어떤 숫자를 앉히든 간에 이 두 개가 기준돼서 기준. 이거는 1 오른쪽이고 이거는 1 왼쪽이고 이거는 1 멀리 오른쪽이고 1 멀리 왼쪽이기 때문에 모든 자리가 다 달라져서 직순열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1하고 6을 제외한 2, 3, 4, 5를 여기다 나열하는 방법은 4팩토리al 24가지거든요. 자 이제 B의 여사건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뭐하고 있냐면 요거 계산을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요거를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자 요거는 보니까 2하고 3이 이웃한다 똑같이 않겠어요? 여기 2 넣으면 3 넣어야 될 거니까 그지? 얘랑 똑같을 거예요. 자 이제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한번 찾아봅시다. 1을 먼저 여기다가 배치하는 방법은 여전히 한 가지고요. 그때 6이 여기 오는 방법도
얘 무조건 맞은편에 이렇게 와야 되니까 한 가지.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한 가지인데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 건 2, 3을 마주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2를 여기다가 배치할 때는 4가지가 되는 거예요. 4가지가. 왜? 이제 얘들 자리 잡았잖아? 그러면 더 이상 원순이 아니니까 2를 여기 쓴 거랑 여기 쓴 거랑 여기 쓴 거랑 여기 쓴 게 다 다른 자리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 한번 써볼게. 4가지. 2를 여기다 썼다 치자. 그러면 이 100% 맞은편에는 3이 와야 돼. 3을 여기 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좋아. 그러면 남아있는 2개는 알아서 배치하는 방법 2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해서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오늘 뭐 계산 한번 해볼까요? 48이고 요건 얼마야? 요 8이네. 40이네. 자, 120분의 40은 3분의 1인가요? 답은 그러면 3분의 2가 정답이네요. 3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레벨 2까지 마무리를 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레벨 3도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레벨 3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기출 문제 하고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